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1% 빠져서 2299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5% 빠져서 7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폭락을 했습니다. 64포인트나 빠졌고요. 거의 2.7%, 거의 뭐 3% 가까이 이렇게 빠졌는데, 참, 놀랍네요, 보면. 결국에는 2300을 깼고요. 오늘 종가가 장중 최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내내 끝까지 이렇게 지수를 밀었고요. 외국인이 거의 5천억 정도 이렇게 팔면서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하락 종목이 800 종목이 넘어요. 상승 종목이 80 종목인데, 엄청나게 뭐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하락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이건 걱정스럽네요. 이렇게 지금 빠지는데도 뭐 아무런 또 대책도 없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그렇죠.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하락한 거는 좀 놀라운 게, 어제 이제 다우 지수 뭐 0.3% 빠졌고요.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이거에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이제 나스닥 폭락의 원인은, 이 구글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3% 올랐는데, 지금 클라우드의 경쟁자죠. 어떻게 보면 경쟁자들이 지금 다 빠졌어요. 구글이 이제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는데 클라우드 쪽 워낙 실망을 주면서 거의 뭐 10% 가까이 이렇게 빠졌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리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거의 5% 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엔비디아도 4%, 메타도 4% 이렇게 빠지면서 좀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스닥을 크게 하락시켰다고 봐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살아남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라우드 사업이 참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AI죠. 그래서 AI와 이제 이 클라우드가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 사업을 잡는 그런 회사가 AI에서도 가장 리드하는 그런 회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MS만 이렇게 좋고 나머지 회사가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미국 다우지수는 좀 버텼거든요. 0.3%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33,000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그 미국 뭐 빅테크 오를 때 오른 것도 없는데 뭐 빠질 때는 이렇게 항상 1등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사실은 구글 같은 경우가 어제 거의 뭐 10% 가까이 빠졌다고 해도 그동안 올라온 게 워낙 많아서 좀 조정폭이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올해 차트인데 지금 올해만도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90달러대에서 이제 140불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구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이렇게 좀 꺾이면서 어제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참 지금 심리가 정말 안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뭐 좀 공포에 휩싸였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니케이도 2% 이렇게 빠졌고요. 그래도 니케이는 뭐 올해 워낙 많이 오른 증시죠. 그래서 2% 빠져도 여전히 뭐 3만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200대라는 거는 참 놀라운 그런 수치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작년 9월에 이제 2130대, 거기인데요.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PBR 지표로 봤을 때는 정말 거의 근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2250 밑으로 간다 그러면 작년 9월보다도 PBR 기준으로 밑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우리나라 뭐 그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출도 그렇고 GDP 어제 이제 나온 데이터도 보면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악재는 다 받아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그래도 정부에서 어떤 그 대책이라던가 이런 부양책 같은 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참 이번 정부 들어서는 너무 방치한다는 그런 모습이 계속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코스피 지금 2200대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게 뭐 바닥이 어디인지 쉽게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분명히 뭐 근데 위기가 기회라서 분명히 나중에 보면 이게 기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계속 좀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1360원대까지 터치를 하긴 했는데 주가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환율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느낌은 아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다시 5% 이렇게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채권 금리가 계속 그 세계 증시를 누르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괜찮네요. 지금 뭐 거의 34,000불 후반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는 가장 탄탄한 그런 자산이 돼버렸어요. 네. 좀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강한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또 미국장 끝나고 이제 아마존 실적이 나오는데 어제 이렇게 미리 빠져가지고 글쎄요 아마존이 여기서 이제 더 빠질지 실적이 실망을 시켜줄지 아니면 좀 반전의 계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세계 증시는 뭐 미국 증시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참 국내 증시가 많이 걱정스럽네요. 네. 네, 국내 뭐 주요 종목 뭐 사실 뭐 볼 것도 없죠. 뭐 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좀 하락폭이 컸던 걸 보면 2차전지, 확실히 2차전지 오늘도 많이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은 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6% 이렇게 빠지면서 실적 발표랑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실적 발표 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뉴스에 팔으라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잘 버텼던 종목들이 바이오 쪽 이쪽만 조금 버텼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가 플러스가 났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 정도. 요 정도만 지금 오늘 버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